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장현 광주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 전임 시장도 당할 수 있다는 이 보이스피싱,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또 위험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또 뭐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빼내서 금융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원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지역 내에 퍼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그 부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게 그 시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까지도 당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교묘해졌구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더 위험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보이스피싱도 있고요, 파밍도 있고, 스미싱도 있고, 또 이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보이스피싱을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범죄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이게 통신 금융 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돈을 요구하든지 그래서 돈을 받아가는 형식이고요. 네.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경우는 이건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스미싱은 그 SMS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상대방의 전화를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네. 파밍은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미리 그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서 이용자가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의 홈페이지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거짓 가짜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금융 사기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최근에는 또 랜섬웨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악성 코드에 감염해서 그 데이터를 암호화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들도 있어서 굉장히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이스피싱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유형들이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개인들 일반 사람들은 이 SNS나 이런 정보나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해진 시스템 속에서는 개인이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사용하는데 굉장히 그 매일매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네네. 편안하게 사용하고 편안하게 있는데 쓰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안함 속에서 그 어떤 오류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이런 사람, 저희 범죄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금융 사기 범죄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2006년에만 해도 한 1,488건에서 한 106억 정도가 됐습니다. 뭐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게 2017년만 해도 벌써 2,431억. 그다음에 올해는 8월까지만 2,633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루 평균에 뭐 한 116명이 한 10억 정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광주 전남만 해도 뭐 벌써 800억이 넘죠. 올해만 해도 피해자도 뭐 2만 명이 넘고요. 네. 800억이 넘는 돈 광주 전남만 그리고 2천억이 넘는 돈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렇죠. 네, 이런 금융사기 범죄가 지금 줄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범죄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게 노력은 적은데 수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게 경제 논리로만 보더라도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비대면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사기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렇죠. 더 수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죄의식도 또 결여됩니다. 네. 상대방을 바로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검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또 하나 처벌이 잡히더라도 처벌이 생각보다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매력적인 범죄가 되겠죠. 범죄자들한테는.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여러 가지 그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요인들을 줄여나가고 없애야지 이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게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그 범죄를 당한 이후에 경로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가요? 불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은 뉴스에도 보시듯이 점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총체까지 가는 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대개 이 범죄가 국제화된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국을 통해서 많이 범죄가 발생하고 또한 국제 전화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가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절차가 복잡하고 점조직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이것을 추적해서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처벌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사나 그다음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더 활성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뭐 한 해 2천억이 넘는 돈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 경찰이 좀 나서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2011년에 이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게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피해를 빨리 환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뭐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부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개인적인 어떤 거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정부가 다 개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정부가 하는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뭐 ATM기에서 인출을 할 때 시간을 좀 지연시킨다든지 네네. 하루에 이체액을 뭐 제한한다든지 하는 정도지 그 이상 개인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금융 활동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떤 그러니까, 것들을 평소에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요구한다라든지 돈과 관련된 전화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바로 거래를 하지 마시고 한 전화를 끊고 한 3분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은 요것들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 너무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면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상황들을 좀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예, 그런데 네. 말씀하신 파밍이나 스미싱 같은 것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그 거래 과정 속에서 내가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밍이나 스미싱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보안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고요. 보안 그다음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네. 그다음에 이상한 어떤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링크가 많이 걸린 게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받았었는데 네. 그걸 누르시면은 내 약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파밍이나 스미싱 이런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누르지 않으시고. 네. 결국은 문자나 이런 부분들 모르는 문자는 굉장히 조심을 그렇죠.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형사과 이원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학과 이현상 교수였는데 제 형사과라고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